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8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다이버전스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란 어떤 벡터장이 있으면 그 벡터장을 폐곡면에서 폐곡면의 겉면에서 겉면 전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그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부피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제 정리가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간단한 벡터장을 가지고 폐곡면을 하나 정해서 그 폐곡면의 겉면에서 면적분하는 거하고 다이버전스를 그 내부에서 부피적분하는 적분을 이제 직접 해 보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육면체를 폐곡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벡터장도 이런 간단한 함수를 하나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xx 더하기 2yy 더하기 3zz.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직육면체의 겉면 전체에 대해서 이 면적분을 구하라. 이 벡터장의 면적분을 구하라. 그 다음에 요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라.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것을 이 내부에서 부피적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일 것 같으면 그래서 A번의 답과 C번의 답이 같으면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아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더해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직접 이런 구체적인 함수가 없이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 증명은 그래피컬 메소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이 그래피컬 메소드로 이걸 아주 알기 쉽게 증명을 처음에 해주신 분이 있고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공학과의 신창수 교수님입니다. 신창수 교수님은 물리탐사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학자시죠. 그리고 이 물리탐사라고 하는 거는 계산만에 의해서 이제 역산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파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구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리 탐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 신 교수님은 아주 그런 많은 업적을 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땅 내부에 석유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척척 알아내시고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Graphical Derivation of Divergence Theorem 이거는 우리 신창수 교수님이 나한테 알려줬는데 이걸 이 문제풀이에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정리뿐 아니라 스톡스 정리도 스톡스 정리란 뭡니까? 폐곡선에 대해서 어떤 벡터장을 선적분한 것은 그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내부의 면에 대해서 컬을 그 벡터장의 컬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미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이 알려줘가지고 그건 문제풀이 쉬운 6번째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우리 잘 알죠?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 파이나이트 엘리먼트를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편미분들은 x를 편미분하는 것은 y, z는 가만두고 x보다 조금 더 큰 데서 작은 거 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요거죠. 델타 x분의 하고서 y, z는 여기 그대로 두고 x 더하기 델타 x 한 데서 fx를 한 거죠. x 성분만 한 거예요. 그럼 y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z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z 성분만 z 성분 중에서 z 플러스 델타 z에서 z 성분의 fxyz를 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인데 이 다이버전스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표시한다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이 다이버전스를 어디서 구했어요? xyz라는 점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바로 여기 좌표가 xyz인 이런 직육면체를 그리면 요거의 꼭지점이 바로 여기가 xyz가 있는 데죠. 여기다가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z 더하기 델타 z인 그런 직육면체를 조그만 걸 하나 더 그리겠어요. 그래서 x축으로는 델타 x만큼 늘어났고 y축으로는 델타 y만큼 z축으로는 델타 z만큼 이제 크기한 조그만 직육면체입니다. 요 조그만 직육면체를 여기다 다시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러면 요 항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건 뭡니까? x 성분을 플러스한 것인데 x 더하기 델타 x에서 플러스한 것이죠. 여기서 x축이 앞으로 나오는 거, y축은 오른쪽, z축
저쪽은 위쪽이라면 이제 요 면에서는 지금 요 자리 x 더하기 델타 x yz는 어디냐면 요 작은 직면체의 앞면입니다. 앞면에서 x 성분이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건 뭡니까? 요건 그 뒷면에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 놈은 뭡니까? 자, y 성분이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요 오른쪽 면에서 앞으로 나간 것이고, 요건 무엇입니까? 왼쪽 면에서 왼쪽으로 나간 거죠. 요건 무엇입니까? 요거 Z니까 요거는 FZ 성분은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 면에서 요건 위로 올라간 것이고,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요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요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조그만 직육미처 안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다이버전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크다면 벡터장 F의 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그린 것인데, 다이버전스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화살표 방향으로 전부 반대 방향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F가 0보다 작다면 그건 싱크가 된다. 벡터 필드가 거기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필드가 점점 생겨나는지, 우리가 어떤 벡터 필드가 있으면 벡터장이 있으면 그거를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력선으로 그리듯이 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소스는 다이버전스는 바로 그 선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 정리는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표시한 걸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겠어요. 먼저 우리 부피적분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폐고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는 조그만 데서 부피적분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다이버전스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엘리먼트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는 사실은 요 놈은 플러스라면 요 놈은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가 상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에서 다이버전스하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에서 다이버전스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깥으로 요거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걸 다른 데서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도 해보면 똑같이 가운데 이렇게 항상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상쇄되는 게 있고, 뭐만 남습니까? 요 표면 쪽에서만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빨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부 다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으냐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 남아있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륨멘트를 조금 작게 하면 여기서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봤더니, 다 꽉꽉 채워봤더니 어떻습니까? 가운데는 전부 상쇄돼서 없어지고, 지금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했더니 뭐만 남습니까? 겉면으로만 이렇게 쭉 남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한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다이버전스 F를 부피적분한 거, 요게 다 더한 거죠. 이렇게 다 더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스 F를 이렇게 부피적분했는데, 다이버전스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표면에서의 면적분과 이제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버전스 정리를 아까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었는데, 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적분한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더했죠. 다 더했더니, 우리 아까 구할 때 뭐 알았습니까? 그 부피의 내부에서는 여기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겉 표면에서만 남았죠. 그래서 그 겉 표면에서만 남는데, 그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곱하면 X 성분은 뭐만 남아요? 델타 Y, 델타 Z만 남고, Y 성분은 델타 Z, 델타 X만 남고, Z 성분은 델타 X, 델타 Y만 남는데,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Fx에 대해서는 요거 면인데, 델타 X, 델타 Y는 면이죠. 델타 X, 델타 Y는 어떤 면입니까? X 평면에 있는 면이죠. X 평면에서. 그래서 X평면에서 X는 일적인 평면입니다. X는 일적인 평면에서의 넓이는 거기다 뭘 곱한 것 같아요? Fx, X 방향의 성분을 곱한 것 같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표면에서 그 표면의 직각인 성분에다가 그 표면의 넓이 요소를 곱한 것이고, 이걸 다 더한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F도 DS를 한 면적분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뭘 알았습니까? 네, 여기 그 다이버전스의 부피적분은 그 벡터장의 면적분을 겉표면에서 전부 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제 증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계산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먼저 면적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면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면, 뒷면, 아랫면,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왼쪽면, 오른쪽면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 앞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앞면은 어디입니까? x equal 2라는 거죠. 이 앞면은 x는 2고 그 다음에 y하고 z는 구간이 있죠. y는 0에서 2까지, z는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앞면에 대한 넓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넓이 면의 방향은 우리 폐곡면일 때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은 저기서 x축 수직이니까 x 해시 되겠죠. 그리고 넓이 요소는 dy, d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벡터장의 값은 어떻게 돼요? x에다가 2 대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y, z는 이거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f도 ds는 요거 두 개 곱하는데 뭐만 살아남습니까? ds는 x만 있으니까 y의 z는 없어지고 요거만 살아남죠. 그래서 요 놈한 결과는 뭐가 됩니까? 결과는 이 dy, dz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dy, dz를 요 앞면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하는 건, 요거를 적분한다는 건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상수니까 앞에 2 빼고 y를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z를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다는 것인데, 요건 바로 뭐예요? 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곱하니까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대한 적분은 10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대한 적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뒷면은 x는 0이라는 데죠. 그리고 y는 0에서부터 2까지 가지고 z는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리고 ds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이때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저기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그 다음에 f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x 0 대입하니까 요게 바로 0이 되죠. 요거 0 대입하면 이거 x 요게 0이 되니까 요게 x이 없죠. 그래서 f도 ds 할 것 같으면 여기는 x만 있고 여기는 y의 z에 있으니까 f도 ds 한 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0이 되죠. 그래서 저 면에서는 면적분이 0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윗면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똑같이 하니까 쉽죠.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윗면은 x가 이제 0에서부터 2까지고 그 다음에 y가 0에서부터 2까지고 z가 딱 정해졌습니다. z가 3이죠. 그럼 아까 한 것처럼 ds는 뭐가 됩니까? dx, dy인데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f는 fxy 하고서 3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니까 뭐가 됩니까? 9z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선적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적분하니까 저기 z만 선적분하니까 저 9만 앞에 살아남아가지고 9 dx, d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면적분 하면 어떻게 돼요? 9 앞에 내놓고 dx를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dy를 0에서부터 2까지 하니까 요거는 저 정사각형의 넓이네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6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S2는 0이 되고 S3는 36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아랫면 해보겠습니다. 아랫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런 구간인데 아랫면의 경우에는 Z가 0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해보나 마나 어떻게 돼요? 면적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 F, DS 하면 0이 되니까 요것도 면적분이 0이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왼쪽 면은 X는 0부터 2까지고 그 다음에 Y가 또 0이죠. 그리고 Z는 0부터 3까지니까 이것도 Y는 0이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요 놈은 이렇게 되고 요건 Y 성분이 없고 DS는 Y 성분만 있으니까 스칼라 곱하면 요것도 0 되죠. 그래서 이 스칼라 곱한 게 0이니까 요 S5도 이거 0이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S5까지 하고 오른쪽 면 볼 것 같으면 오른쪽 면은 X는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는 2고 Z는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래서 F는 Y에다 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4Y가 나왔죠. 그리고 DS는 DX, DZ하고 Y 해시죠. 요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딱 계산을 했더니 이건 4DX, DZ죠. 그럼 요거 면적분 하면 뭐가 됩니까? 4 해놓고서 0부터 2까지 X 적분하고 0부터 3까지 Z 적분하면 요거의 넓이는 6이니까 4, 6은 24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까지 다 했으니까 요거의 면적분,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은 뭐가 됩니까? 요걸 다 더한 게 되죠. 봤더니 12 더하기 36 더하기 24는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72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이버전스 정리의 그 면적분 한 값은 바로 72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다이버전스 F를 구하라고 하는 거였는데 다이버전스 F는 이제 FX를 X로 미분하고 FY를 Y로 미분하고 FZ를 Z로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FX는 X고 FY는 2Y고 FZ는 3Z니까 요걸 미분하면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건 1이 되고 요건 2가 되고 요건 3이 되죠. 그래서 다 더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요건 다 더했더니 6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F는 6이다라고 하는 거 알았는데 우리 C번은 바로 뭡니까? 부피 내에서 요걸 구하라는 거죠. 근데 다이버전스 F가 6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부피적 분하면 그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F 값에다가 직육면체의 부피만 곱하면 되는데, 다이버전스 값은 뭐가 6이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는 여기 아래 변의 길이 윗변하고 한 거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이니까 6을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72가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면적분한 거, 겉면에 대해서 면적분한 거 그거 값하고 그 다음에 부피적분한 거, 다이버전스 F를 부피적분한 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값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 계산에 의해서 우리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1번째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